자,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겠습니다. 각 지점에서는 오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서 보니까요. 이 주식 50, 현금 50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부증권 강릉지점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. 지금 주식 비중을 크게 줄였는데요. 주식 30, 현금 70%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그리고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은 주식 90%, 현금 10% 비중으로 설정이 됐습니다. 이 중에서 동부증권 강릉지점으로 가보죠. 윤희찬 지점장입니다. 지점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포트에 많은 변화를 주셨는데 지금 어떤 종목이 담겨 있는 건가요? 예, 금일은 현대미포조선 30%, 현금 70%로 준비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종목을 하나케미칼, SK이노베이션을 수익을 실현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신 건데요. 이렇게 많은 좀 조정을 주신 그 이유, 포트 전략 어떻게 세우십니까? 예, 최근에 우리 시장은 대외 변수들에 의해서 다소 좀 다이나믹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제 지수 상승을 동반한 중대형주들의 골고루 상승 흐름이 좀 인상적이었던 하루였고요. 아무래도 최근 강한 수급을 보여주는 연기금의 힘도 좀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. 간밤에 해외 시장은 좀 부진했는데요. 이유는 미국 연준에서 경기 낙관 성명을 좀 발표하면서 금리 인상 우려감, 그리고 국제 유가의 저점 훼손, 그리스에 대한 정치적인 우려, 이런 내용들이 작용했습니다. 시장에서 그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요. 종합주가지수 역시 최근 상승에 대한 피로감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예정이고요. 포트폴리오는 이번 주에 강한 반등세로 좀 인해서 일부 종목 수익 실현하고요. 현금 비중 확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죠. 먼저 수익을 실현하신 하나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. 오늘은 이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 설명을 해주시죠. 하나케미칼은 지난 시간에 바이오시밀러 기술 이전 내용들을 좀 잠시 언급을 드렸었고요. 이번 주 주가 흐름 양호했습니다만,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수급 주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앞으로 하나케미칼에 대해서는 순수화학이나 태양광 분야도 있겠지만은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의 실적 기여도가 어느 정도 창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천천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종목이고요. SK이노베이션은 일단은 몇 차례 언급드린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전고점 부분, 그리고 동시에 200일선 부분까지 주가는 단기간에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. 정유주의 특성상 원유 재고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 전환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. 1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. 하지만 이 조선주는 또 가지고 계세요. 현대미포조선 여전히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그 상황인데요. 이 종목은 좀 다른가요? 어제 강한 상승과 이번 주 연속 상승 움직임을 보면서 탄력이 생각보다 좀 강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. 수급적으로는 최근 기관에서 골고루 매수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첫 번째 60일선 돌파가 어제 좀 나왔었고요. 이제는 안착 여부에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미포조선은 작년 2분기하고 3분기에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회복하는 모습을 조금만 좀 확인시켜 주더라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쨌든 현재도 수익 구간 중이긴 합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이제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금 비중을 크게 늘려 놓으셨어요.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이제 서치하고 계실 것 같은데 편히 관심주로 들려주실 만한 종목이 있으십니까? 예, 먼저 삼성 SDS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작년 연말 시즌에 주가 하락이 좀 깊었던 종목이죠.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가격 형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 부담이 좀 있었었고요. 실적치 하향에 대한 조정도 있었습니다.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. 영업이익 1,868억, 당기순이익 1,351억 기록했는데요. 종목의 특성상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잣대를 적용할 종목은 아니고요. 기간의 매수세를 앞세워서 최근 주가 하락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 좀 관찰해 보도록 할 거고요. 대림산업은 이번 실적 발표를 조금 빨리 하면서 좀 말이 많았던 종목입니다. 4분기 영업 손실이 2,200억 이상 좀 발생을 했습니다. 당연히 실망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.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0.5배 부분까지 좀 주가가 떨어진 부분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겠고요.
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악재로는 일단 노출이 좀 되었다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주가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해외 사업에 대해서 조기 종료 같은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매수 진입 가격을 보수적으로 조정을 이용해서 포트 편입을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. 가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조정 시 한 55,000원 정도 선을 준다면은 일단 1차 매수 가격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삼성 SDS는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시네요. 오늘은 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뒤를 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. 여전히 관심권에 투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윤희찬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.